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큰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 단시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혁명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 인류사에는 여러 번의 혁명이 있었죠. 그 혁명 중에서도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채집사이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부락을 이룰 수 있었고 정착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다음에 인류는 말이죠. 새로운 도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동물과 구별시켜준 가장 큰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이 도구혁명,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제 청동기를 쓰고 그리고 철기를 쓰면서, 물론 석기시대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청동기, 철기 이런 것을 쓰면서 인간은 인간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업혁명,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 중에 가장 큰 혁명으로 지금의 이런 문화국가를 가능케 한 그런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혁명이라든지 내지는 도구혁명이라든지 내지는 산업혁명을 거쳐왔고, 그거 말고도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혁명이라 불렀으니 청교도 혁명이니 명예혁명이니 프랑스 혁명이니 러시아 혁명이니 그리고 5.16 혁명이니 이런 수많은 혁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은 급격하게 갑자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혁명이라 부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혁명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어떤 정치인들이라든지 내지는 제도권 사람들 내지는 기득권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라는 것은 국민과는 상관없는 변화였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되었고, 때로는 또 우리 일반인들의,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권한을 빼앗는 쪽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그들은 사실상의 협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문재인 시대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그들의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전부 다 적폐입니다. 민주당이 적폐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상 기생하는 당, 기회주의 정당, 웰빙 정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정말로 쓸만한 국회의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상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또 일시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전환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환기라는 사람이 아무리 일타강사였다고 한들 그래봤자 학원가에서 유명했던 것뿐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전역에서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고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라운드 C 등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배인규도 그렇고 지금 우후즉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 혁명,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에서 또 전국에서 일어나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혁명을 통해서 이제 2030 세대들, 그동안 묻혀 있었던 보석들이 하나하나 발견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보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보석들이 채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말이죠.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도도히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번 완전히 그
물 청소가 필요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 300명 중에서 다음번에 조기 총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250명 이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젊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젊은 놈들이 김재석 같은 놈들, 그다음에 이준석 같은 자들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즉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제는 다른 걸로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점으로 세우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대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던 이유도 사실은 상식과 그리고 공정 그리고 법치 요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공정한 세상 그리고 법이 제대로 구현되는 세상 요걸 만들려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이유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무슨 전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국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그야말로 우리 관점에서 외교와 국방을 했을 뿐 내치를 보십시오. 무슨 법을 하나 제대로 만들기로 했습니까? 심지어 정부 조직법도 통과를 못해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려 했으나 지금까지도 여성가족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고 얘기하지만 국무회의는 일단 형식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국무회의는 심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거쳤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계엄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열어봐야 어차피 이 장관들은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책임을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지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어긴 것이 1도 없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 다음에 수많은 원전 비리, 태양광 비리 여기에 전부 다 개입되어 있는 것이 정말 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문재인입니다. 자기 딸을 갖다가 채용시키기 위해서 취직시키기 위해서 뇌물 거래를 하질 않나 물론 수사 진행 중입니다만은 문제는 수많은 법을 어기고 황제처럼 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법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법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에 어긋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상식과 공정의 아이콘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변호인단의 출범 이유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0 그리고 40까지도 지금 벌떼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명 인증을 합니다. 실명 인증을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10만 명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산에 모인 사람들이 AI로 평가를 하니까 15만이랍니다. 오늘 대구군요. 오늘 대구에 모인 사람들이 AI로 물론 AI로 이제 평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15만이랍니다. 그게 15만입니다. 지금 벌써 10만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실명 인증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짜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서 1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100만 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 100만 명이 엄청난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전부 물러나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물론 민주당 놈들은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선거로 심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힘에서는 그야말로 전부 다 물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갈이 할 때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검증하고 지금 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서 그리고 그 검증을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원하니까 너 들어가 너 빠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공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설도 하게 해보고 그 사람의 정책 능력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내는 페이퍼도 보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개 검증단을 만듭니다. 공개 검증단을 만든 다음에 한 300명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투표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데서 얼마든지 국회의원 300명을 갖다가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300명을 공천할 거 아닙니까? 그럼 300명 공천을 하는데 그 300명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여러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개 검증단 500명이면 500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데서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아니면 광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그와 같은 민주주의가 꽃피웠듯이 이제 진짜로 민주주의를 만듭시다. 정말로 이제 집정민주주의를 만듭시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SNS의 시대니까요. 과거에 이 집정민주주의가 한 사람들이 몇만 명 될 때는 가능했어요. 아테네에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정민주주의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이제는 사실상 집정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섞어서 하는 게 가능해요. 직접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 100만 명이 투표할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투표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집정민주주의 시대를 다시 도래시키고 그 다음에 공개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괜찮은 청년들을 골라내고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치를 맡게 합시다. 정말로 정치혁명을 만들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하나의 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변호인단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정치혁명에 찬성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십시오. 강신엽TV입니다.